자매를 한 남자가 취한다는 자매덮밥. 오늘의 세상 만사, 남녀 만사는 자매덮밥 이야기입니다. 자매덮밥이란? 자매덮밥은 일본어 시마이 동부리에서 시작된 말로 한 남자가 언니와 여동생 모두와 각각 따로 또는 셋이서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 한 남자가 자매를 모두 취하는 것은 역사에서 흔했던 일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삼촌 이하 근친혼을 법으로 제한한 마, 두 자매가 한 남자와 결혼하며 서로 남편과 자는 것을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이 제한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부인들이자 자매가 아닌 레아와 라헬이 애 낳는 걸로 경쟁한 적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첩이 바로 정처의 자매였던 일도 일부 있었는데, 고대 중국에서는 제잉제라고 해서 귀족가나 왕가에서 딸을 시집 보낼 때 일부러 자매를 함께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본처를 제외한 다른 자매들은 인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력과 세력이나 국가와 국가 간 연합이나 동맹을 위한 혼인일 때 주로 나타났습니다. 딸 한 명만 시집 보냈다 병으로 죽거나 자손을 못 남기거나 소박을 맞아 동맹 및 연합관계가 취소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네요. 본처에게 자식이 없고 인첩에게 자식이 있으면 인첩의 자식이 본처의 자식 노릇을 할 수 있었고, 먼 나라에서 지낼 때 자매가 같이 있으면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겠죠. 일부 다처제를 불허하는 국가에서는 사귀거나 성관계를 즐기는 건 몰라도 결혼을 하면 중훈죄로 처벌하기도 합니다. 이혼하고 다른 자매와 재혼도 못하는데 혼인 불가한 범위를 친인척이었던 사람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중혼죄가 없어 직접적인 처벌은 어려운데, 과거에는 기혼자인 경우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는 있었지만 위헌 판결로 효력을 잃어 사법적 처벌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두 사람의 사이에 아기를 임신해 낳은 경우에는 아이의 정서에 를 끼칠 수 있다고 해서 혼인을 인정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의 자매와 혼인하면 그 혼인은 취소할 수 있으나, 둘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혼인 취소를 못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호적을 사람이 관리해 빈틈을 노려 운 좋게 혼인신고를 하기도 했지만, 전산화한 요즘에는 신고 과정에서 불허가 되게 됩니다. 성경 속의 애매한 자매덮밥 롯. 롯은 히브리 성경인 타나크, 구약 성서 창세기, 코란의 등장인물로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나중에 이스라엘 유대인과 적대하게 되는 모압과 암몬 종족의 조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란에 의하면 소돔 백성들 사이에서 남성 간의 성행위를 책망하는 선지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에 그의 이름은 아랍어권에서 남성 간의 성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인 루오티이나 리와트의 어원이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부터 함께 행동을 했지만 양의 숫자가 너무 많아져 먹일 풀이 부족해지자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롯의 목동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아브라함이 롯에게 롯이 정착할 곳을 먼저 정하면 자신은 반대쪽에 자리 잡겠다고 하자 바로 풍족한 땅을 골랐는데,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여러 도시국가들이 13년간 섬기던 수메르 제국의 그돌라오멜 왕에게 반항했다 전쟁이 터져서 소돔이 수메르에게 함락되게 됩니다. 롯을 비롯한 주민들이 포로로 끌려가던 중에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300여 명의 용사들을 때리고 이 행렬을 기습해서 수메르 군사들을 몰아내고 모든 주민들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돔의 임금은 아브라함에게 돈을 줄 테니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아브라함을 대했다고 하네요. 무튼 그 난리를 겪고도 롯은 소돔을 떠나지 않고 계속 눌러 살았는데, 그 후 하느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징벌을 내리기 전에 천사들을 파견해 혹시 의인이 조금이나마 있는지 살펴보게 했습니다. 천사들은 인간으로 둔갑해서 롯의 집에 머물렀는데, 소돔의 주민들이 그들을 겁탈하려고 몰려들어 롯에게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오늘 밤 내 집에 든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 자들하고 재미를 좀 보게 끌어내어라. 롯은 손님들 대신에 딸들을 내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손님을 달라고 고집을 부렸는데, 결국 천사들이 본 모습을 드러내고 롯을 집 안으로 잡아당깁니다. 천사들은 문을 닫은 뒤 밖에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장님으로 만들고 롯에 당장 급한 집만 꾸려 최대한 빨리 도망치라 당부하고 떠나게 됩니다.
무튼 천사들은 소돔에는 의인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는데 창세기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하느님에게 소돔을 벌하지 말아달라 빌었습니다. 당신께서는 죄 없는 사람을 죄인과 함께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저 도시 안에 죄 없는 사람이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곳을 쓸어버리시렵니까? 소돔성에 죄 없는 사람이 50명만 있으면 그 죄 없는 사람을 보아서라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다. 아브라함은 주에게 계속 사람 숫자를 줄여서 묻고 결국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지만 의인이 10명도 없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뒤 미리 경고를 들은 롯이 가족들을 때리고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왔을 때 롯의 아내는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어기고 돌아보았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앞에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롯은 초아를 하는 곳으로 갔다가 그곳마저 두려워 산속의 굴에 숨어 살게 되었는데 자식을 얻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롯의 딸들은 롯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든 다음 아버지를 강간했습니다. 즉 근친상간을 한 것인데 두 딸은 임신을 해 아들을 한 명씩 낳아 각각 모압과 벤암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들이 모압과 암몬 종족의 시조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는 최대한 충돌을 피하려고 했지만 이들이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무튼 롯이 술로 강간을 당한 것이지만 두 딸과 근친상간을 한 것은 사실이며 자매덮밥에 부합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의 자매덮밥. 중국에서는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순임금이 요임금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했고 삼국지연의에서 송견이 두 자매를 아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초나라 성왕은 송나라 양궁을 홍수에서 처부수고 개선할 때 정문공의 딸들인 백미와 숙미 두 자매를 얻어 동시에 동침했다고 합니다. 또한 백미, 숙미의 어머니인 문미는 초성왕과 남매관계로 성왕은 조카딸 2명을 동시에 품은 것이며 한경제는 효경왕 후 왕씨가 되는 왕지와 왕신 자매를 황후와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전한의 성제는 절세미녀 조비연을 후궁으로 맞은 뒤 그녀 추천으로 동생 조합덕도 후궁으로 봉했으며 후한의 헌제는 조조의 세 딸들인 헌목황후 조절, 뒤인 조헌, 뒤인 조화를 차례차례 맞아들였습니다. 서양에서는 프랑크 왕국 클로타르 1세는 보색한으로 형들이 죽을 때마다 형수들을 아내로 만들고 첩까지 두었는데 첩이 자기 동생의 남편감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자 동생까지 첩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프리드리 엥겔스는 연인 메리 번즈의 사망 이후 그녀와 동거하던 여동생 리디아 번즈와 연인이 되는데 엥겔스는 리디아 번즈가 죽기 전 결혼을 간청하자 혼인 성사를 받고 혼인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헨리 8세는 앤 볼린을 두 번째 왕비로 받았고 앤의 언니인 메리 볼린을 정보로 삼았으며 루이 15세는 넬 호작의 딸 5자매들 중 4명을 애인으로 삼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고려시대에는 중기까지 자매가 한 남자에게 시집가는 경우 말고 근친혼이 상당히 많았는데 조선 초기까지도 상당히 많은 자매가 한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문학 속에서는 토마스 하디의 명작 테스에서 테스가 알렉을 죽인 혐의로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될 때 에인젤에게 자신의 여동생 리자로를 부탁하게 됩니다. 언덕 위에서 테스의 사형 집행이 완료되었다는 검정 깃발을 확인한 그들은 손을 잡고 자리를 일어섰는데 에인젤이 리자로를 취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누구나 그랬을 것으로 생각되는 분위기입니다. 요즘 세상에 벌어진 자매덮밥. 현대의 일로는 유경수의 아버지이자 박정희의 장인인 육종관의 케이스가 있는데 아내가 6명이었고 그중 2명은 자매였다고 합니다. 99칸 대가집을 소유한 거부라서 가능한 일이었는데 당근 본처이자 유경수의 어머니인 이경령은 육종관의 축첩을 무척 싫어했다고 하네요. 2009년에 서울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세자매와 함께 섹스를 한 웹하드 업체 이사로 근무하는 엽기남 이야기가 충격과 공포를 선사한 바 있습니다. 무튼 웹하드는 여기저기서 문제네요. 또한 경남의 모처에서는 자매의 아버지가 자매와 한 남자가 동거하는 집을 급습했는데 이때 대판 싸움이 벌어져 온 동네가 다 알게 되어 관계자들은 모두 얼굴을 못 들고 살았다고 합니다. 대통령 경호실 소속인 남자의 부인이 사망하면서
애들을 가까운 이모에게 건사시키기 위해 유언으로 친동생과 결혼시킨 일이 있었는데 남편은 박정희 대통령 때 감사에 걸려서 옷을 벗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로 무려 친자매 4명과 결혼한 능력자도 있는데 조라는 남자는 쌍둥이 자매 비키와 발레리를 남편으로 공유하고 있고 친척이 난리나도 조와 결혼을 했다네요. 조는 세 부인에게서 24명의 자녀를 뒀는데 1살인 빅토리아부터 18살인 다비씨까지 대식구가 한 집에 모여 살며 세 부인은 각자 침실을 갖고 있고 조는 부인들의 방을 오가며 지낸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는 90대 할아버지가 자매뿐 아니라 모녀 덮밥까지 성공하여 총 3명의 여성들에게 50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부인, 처제, 장모와 차례로 사랑에 빠져 자식을 50명이나 둔 이 할아버지는 손자와 증손자만 130명이라고 하는데 후손들의 족보 관계가 매우 복잡할 것 같네요. 호주의 한 여성 쌍둥이 자매는 서로 더 닮으려고 성형수술까지 하는데 나아가 같은 남편까지 공유하여 삼각혼을 한다고 발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중혼이 허용되지 않아 허용되는 미국 애리조나에서 결혼을 할 것이라고 하네요. 내일도 오늘만큼이나 좋은 날이 되길 바라며 비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속삭이며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란 또다시 외롭게 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더스 쉐이퍼 리더버그 사랑의 의미. 오늘은 자매덮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다음에는 모녀덮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